어제 새벽 2시에 한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세계는 또다시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독일에서 몽골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임신 35주 몽골 여성이 갑작스런 진통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장박동 저하와 태아 움직임 감소로 두 생명이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천으로 간다. 기장의 단호한 결단이 무전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공항 관제탑과 소방팀 그리고 응급의료진과 신생아 중환자실이 단 5분 만에 완벽히 깨어나 두 생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세계는 이날의 사건을 비상 착륙이 아닌 기적 착륙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었죠. 왜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인가? 지금부터 그 숨막혔던 45분간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에 힘이 됩니다. 저는 공책 위에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렸어요. 제 배 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했죠. 그 작은 발이 제 배를 밀어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기가 거기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것처럼요. 제 이름은 바야르이고 몽골 출신 음악 연구자예요. 저는 전통 음악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연주하는 악기들을 연구했었어요. 저는 유럽 전역에서의 강연 투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큰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임신 32주의 여행을 하면 안 됐었지만 그렇게 유명한 대학들에서 강연하는 기회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만 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약 2시간 후에 서울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승무원이 스피커를 통해 말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한국. 그저 집으로 가는 긴 여정의 또 다른 경유지일 뿐이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 요즘 모두가 보는 것 같은 중독성 있는 팝송과 TV 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 그곳에 대해 그렇게 큰 소동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한국인 남자분이 제가 한숨 쉬는 소리를 듣고 쳐다보셨어요. 한국은 처음 방문하시나요? 그가 친근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저는 많이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대답했어요. 머물 생각은 없어요. 아쉽네요. 정말 멋진 나라를 놓치고 계시는군요. 그 남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서울에는 아름다운 고궁들과 맛있는 음식이 분명 좋은 곳일 거예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그의 말을 자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노트로 돌아갔어요. 저는 중요한 작업을 마쳐야 했었어요. 유럽에서 연구했던 현악기들과 몽골의 마두금을 비교하는 일이었죠.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제 배를 관통했어요. 저는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며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또 다른 통증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저를 덮쳤어요. 저는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맞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면 안 됐었어요. 제 아기는 앞으로 8주 후에나 태어날 예정이었거든요. 승무원님, 우수연 씨가 손을 공중에 흔들며 소리쳤어요. 여기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몇 분은 통증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승무원들이 저에게 달려와 빈좌석에 눕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통증은 계속 심해져서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기내에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할 예정입니다.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계속 매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천이요? 저는 통증 때문에 이를 꽉 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곳은 한국인데 좋은 의사와 병원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이에요. 수연 씨가 설명하면서 저를 위로하려고 제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 병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당신과 아기를 아주 잘 돌봐줄 거예요. 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이 없었지만 반박할 만큼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저는 몽골에서 가족들이 곁에 있는 상태로 아기를 낳을 계획이었지 거의 알지도 못하는 이국적인 나라에서는 아니었죠. 아기가 일찍 오려고 해요. 승무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제 이마에 시원하고 젖은 수건을 올려주었어요. 하지만 곧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방향을 바꾸어 인천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이렇게는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제발. 우리 아기가 괜찮기를.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달리는 동안 저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친절한 낯선 사람들이 저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무섭고 외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저는 큰 도시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곳이 이제 제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는 장소가 될 것이었죠. 거의 다 왔어요. 수연 씨가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착륙하면 의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통증이 저를 덮쳤고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는 사이에 간신히 말했어요. 무엇이요? 그가 물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아까 무례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이웃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두 이 비행기에서 이웃입니다. 비행기 바퀴가 땅에 닿으며 덜컹거렸고 조종사가 속도를 늦추면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통증 속에서도 저는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아기의 운명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의사들의 손에 방문하고 싶지도 않았던 나라에서 맡겨졌어요. 승무원이 제 옆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구급차가 이미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모셔갈 거예요. 저는 용기를 내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전에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제 아기뿐이었어요. 비행기가 멈추기 위해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에게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든 널 안전하게 지킬게. 비록 그곳이 예상치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비행기는 새벽 27분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는 번쩍이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엔진을 돌리며 우리를 돕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응급 차량들을 볼 수 있었어요. 구급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행기가 멈추기 시작하자 승무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친절했어요. 그들은 이미 당신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요. 제 옆에 앉은 한국인 남자 수연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꼭 잡았어요. 병원까지 함께 가드릴까요? 이런 때에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가 한국에 대해 말하려고 했을 때 저는 그에게 무례했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무시했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익숙한 얼굴은 이 무서운 상황에서 제가 가진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부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고통스러운 진통이 제 몸을 조이자 움찔했어요.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 더 빨리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밝은 유니폼을 입은 의료진 팀이 들것을 가지고 급히 들어왔어요. 그들은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저를 들것으로 옮기는 동안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2배 속도로 재생되는 영화처럼요. 저는 한국어를 못해요. 그들이 저를 계단 아래 기다리고 있는 구급차로 옮기는 동안 저는 긴장하며 말했어요. 제 심장은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저와 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할까요? 걱정 마세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약간의 억양이 있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병원에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통역사들이 있어요. 그의 미소는 안심이 됐고 저는 조금 나아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급차는 어둡고 텅 빈 거리를 질주했고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 속에 크게 울렸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저는 인천시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빛나는 불빛이 있는 높은 건물들, 물 위로 아치형으로 뻗은 다리들, 제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된 표지판들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은 삐 소리를 내고 화면에 선을 보여주는 모니터를 제 몸에 부착했어요. 그들은 제 팔에 바늘을 꽂고 위에 매달린 투명한 액체 가방에 연결했습니다. 수연 씨는 가까이 앉아서 필요할 때 통역을 하고 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인천길병원으로 가고 계세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이런 상황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훌륭한 의사들이 계세요. 하지만 저는 임신 32주밖에 안 됐어요.
저는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기는 앞으로 2달 동안 더 있다가 나올 예정이었어요. 너무 이른데요. 저는 제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병원들은 미수가 돌봄에 아주 뛰어나요. 수연 씨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조사나가 생존하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를 믿어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저는 몽골에서 제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여동생이 밖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출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아기가 우리의 전통과 가족에 둘러싸인 우리 고향에서 태어나기를 원했어요. 여기 낯선 나라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의사들과 함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가 아니라요. 하지만 또 다른 고통스러운 진통이 제 몸을 움켜쥐고 저를 숨을 헐떡이게 만들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제 아기는 지금 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인천길병원의 응급 입구에 도착했어요. 문이 활짝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밝은 병원 복도로 옮겨졌고 너무 빨리 움직여서 천장 조명이 제 위로 흐릿하게 보였어요. 파란색과 녹색 유니폼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팀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친절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의 김 박사입니다. 녹색 수술복을 입은 여성이 천천히 또렷하게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과 아기를 아주 잘 돌볼 거예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저를 조금 더 안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경을 쓴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인천대학교 언어학과의 아이린이에요. 제가 여기 계시는 동안 통역을 도와드릴게요. 무엇이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모두가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들이 저를 밝은 검사실로 옮기는 동안 저는 다시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었고 이 친절한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제 어머니가 여기 있었으면 또는 여동생이 또는 고향에서 온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김 박사는 저를 검사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아기의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녀가 발표했어요. 즉시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차가운 손처럼 제 마음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저는 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거 알아요. 아이린이 한국어로 저에게 말한 다른 의사의 말을 통역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종류의 수술을 매일 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니 당신과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들이 저를 수술 준비하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고향을 생각했어요. 제가 아기에게 불러주려고 연습했던 전통 몽골 자장가들을요. 저는 제 고향에서 평화롭게 출산하는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들이 저를 데려가기 전 수연 씨가 말했어요. 한국 의사들은 이런 응급 상황을 처리하는 데 최고예요. 그들을 믿으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생명과 제 아기의 생명을 이 낯선 사람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의료진이 저를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이동시키는 동안 저는 처음에는 냉담했던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수연 씨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복도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밝고 깨끗했으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여러 부서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침대 바퀴는 광택 있는 바닥에서 약간 삐걱거렸어요. 거의 다 왔어요. 아이린이 여전히 제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수술팀이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수술실 문에 다가갈 때 저는 저 자신과 제 아기에게 약속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 밤을 견뎌낸다면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거라고요. 저는 이제 제 아이의 출생지가 될 이곳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2사람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경주하고 있는 이 낯선 사람들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요. 수술실은 너무 밝아서 제 눈이 아프고 너무 추워서 저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연한 파란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제 주변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마스크 뒤로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친절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제 통역사인 아이린은 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고 의사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등에 특별한 약을 놓을 거예요. 김 박사가 설명했고 아이린이 그녀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수술 중에 깨어있을 거지만 통증은 전혀 느끼지 않을 거예요. 저는 비록 무서웠지만 용감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간호사가 제가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는 동안 의사가 제 허리 아래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잠시 따끔했지만 그 후 따뜻함이 제 몸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요. 곧 제 다리가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무겁고 저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느껴지나요? 이 김 박사가 제 배를 차가운 무언가로 만지며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놀라면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은 느껴졌지만 전혀 통증이 없었어요. 좋아요. 이제 시작합니다. 김 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 분만 더 있으면 아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의료진은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일했었습니다. 이것이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모두가 매우 자신감 있고 통제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들은 많은 대화 없이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의 조용한 삐 소리와 한국어로 말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천장 불빛을 바라보며 제 아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8주 동안 더 있다가 나올 예정이었어요. 그녀는 괜찮을까요? 몽골에서는 미숙아를 위한 특별한 병원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 한국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 박사가 알렸습니다.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몇 초처럼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들었어요. 마이너스 제 마음을 뛰게 한 소리 마이너스 작고 환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울음소리였어요. 여자아이예요. 김 박사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제 아기를 들어 올려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제 딸은 너무 작고 주름이 많았으며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너무 일찍 둥지에서 떨어진 작은 새처럼 보였어요. 제가 그녀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는데 김 박사는 그녀를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의사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기가 매우 작아요. 약 1.8kg 정도예요. 소아과 팀의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숨을 쉬고 있어요. 이건 아주 좋은 신호예요. 제 작은 딸을 살피는 의사들을 지켜보면서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여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가 괜찮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가야 해요. NICU라고 해요. 박 박사가 말했어요. 미숙아만을 위한 병원의 특별한 부서예요.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일찍 태어난 것 치고는 놀랍게도 잘하고 있어요. 한국 병원들은 세계에서 미숙아 케어가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예요. 그들이 제 딸을 이 특별한 병동으로 데려가는 동안 김 박사가 제 수술을 마무리했어요. 저는 몸과 마음 모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기 딸을 안거나 만져볼 수조차 없었어요. 곧 그녀를 보게 될 거예요. 아이린이 여전히 제 손을 잡은 채 약속했습니다. 여기 의사들은 미숙아를 다루는데 놀라워요. 당신과 당신의 딸은 가능한 최고의 손에 맡겨져 있어요. 수술 후 그들은 저를 회복실로 데려갔어요. 놀랍게도 수연 씨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몽골에 있는 당신 가족에게 전화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당신 핸드폰으로 어머니 번호를 찾았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거의 다시 울 뻔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사랑을 보내셨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여기로 비행기를 타려고 하고 계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속삭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아기를 낳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수연 씨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이런 응급 상황을 맞닥뜨릴 더 나은 곳은 없어요.
한국 의료 서비스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저는 모든 것에 지처잠에 빠져들면서 예상치 못했던 것을 느꼈어요. 마이너스 감사함이었죠. 이 낯선 사람들이 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저를 돕기 위해 함께 모였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제 아기를 구하기 위해 완벽하게 협력했어요. 어쩌면 한국에 있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정확한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니 제 침대 옆 기계들을 확인하는 간호사가 보였어요. 그녀는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손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파요. 저는 수술을 했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은 어때요? 괜찮나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박 박사님이 곧 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아기가 좋은 밤을 보냈어요. 사진을 보시겠어요? 간호사는 태블릿에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큐베이터라고 불리는 투명한 상자 속에 제 작은 딸이 있었어요. 부드러운 불빛이 그녀 위에서 빛나고 깜빡이는 숫자가 있는 기계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녀의 작은 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마치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박 박사가 그날 오전 나중에 저를 방문했어요. 당신의 딸은 투사예요. 그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스로 숨을 쉬고 있는데 32주에 태어난 아기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지만 매우 희망적이에요. 언제 그녀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간절히 물었어요. 제 팔은 아기를 안고 싶어서 아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신생아중 환자실로 모시고 갈 수 있을 거예요. 박 박사가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조금 더 쉬고 나면요. 하루 종일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돌보는지 놀랐어요. 간호사들은 자주 저를 확인하고 항상 친절했었습니다. 제 통역사인 아이린이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어요. 수연 씨는 병원 식당에서 전통 한국 음식을 가져와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건 미역국이에요. 해초 수프죠.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새 엄마들이 아기를 낳은 후에 항상 이것을 먹어요. 치유에 도움이 되고 아기를 위한 젖을 만드는 데 좋아요. 그날 오후 간호사가 저를 휠체어에 태워 제 딸을 보러 데려갔습니다. 인큐베이터와 부드러운 삐 소리로 가득 찬 조용한 방에 들어가면서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자고 있는 제 작은 딸이요. 만져보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제게 인큐베이터 옆면에 있는 둥근 구멍을 통해 손을 넣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제 손가락이 아기의 작은 손바닥을 만졌을 때 그녀의 작은 손가락들이 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악력은 너무 작았지만 놀랍게도 강했어요. 안녕, 작은 아가. 저는 속삭였습니다. 벌써 꽤 모험을 했구나, 그렇지? 이름은 생각해 보셨나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저는 제 딸을 바라보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 한국에 제가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곳에 오게 되었는지요. 이 낯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두 사람의 생명을 구했는지요. 이넨치, 저는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어요. 몽골어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저는 또한 한국 중간 이름도 주고 싶어요. 마이너스 2년이요. 연결이라는 뜻이죠. 맞나요? 간호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넨치 2년. 정말 아름다워요. 그 후 2주 동안 저는 제 딸이 매일 더 강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저에게 미숙아를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몽골에서 도착하셨고 고향에서 친숙한 물건들을 가져오셨어요. 놀랍게도 병원 직원들은 우리가 아기를 위한 작은 몽골 축복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수연 씨는 자주 방문하여 책을 가져오고 한국 관습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단지 아직 만나지 않은 친구라고 믿어요. 그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이라고 불러요. 방금 만난 사람들에게도 깊이 배려하는 거죠. 이넨치가 병원을 떠날 만큼 강해질 때쯤 저는 한국 그 사람들, 문화, 그리고 놀라운 의료 시스템에 반해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건강하고 행복한 딸과 함께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여정이 시작된 공항에 서서 저는 한때 저에게 그저 지도상의 또 다른 지점에 불과했던 이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왜 위기의 순간에 종종 한국이 도와주는 걸까요? 저는 생각에 잠겨 소리 내어 말했었습니다. 수연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 단지 좋은 일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일 거예요. 이넨치가 벽에 걸린 그녀의 명예 시민증서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을 때 저는 이 한때 낯선 땅이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민과 배려가 우리 평생 지속될 기적을 만들어낸 곳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